안녕하세요. 저는 제브로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년 1회 정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기기도 전력처럼 쉽게 지나갈 테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뭐 필기하실 거는 필기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번 보시면은 자기동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보시면은 좀 외우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를 좀 암기해서 외울게요. 자기 고유방이라고 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 이거는 한 두 번 정도만 보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나오고 자기 고유방 좀 야한 내용인데 저희는 뭐 암기를 위한 거니까 고유방 자기 고유방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인데 이거 꼭 굳이 끝까지 다 안 외우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고유방으로 외울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고유방 자기동법.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은 이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하나만 풀면은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 뭐 슬로스랑 코일수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만 풀면 일단 풀 수 있으니까 난이도는 C로 볼게요. C.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은 일단은 슬로스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총상금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슬로스를 보면은 뭐 슬로스는 총상금이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일단 42번이고 슬로스는 총상금이죠. 총상극인데 총상금으로 외우셔가지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나온 게 먼저고 총슬로스고 그 다음에 상이랑 극이 나왔네요. 보시면은 총슬로스가 48이고 그 다음에 상수가 3이고 극수가 4네요. 뭐 계산해 보면은 4가 나오겠죠.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슬로스는 총상금이다. 네. 공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올리고 좀 볼게요. 48, 뭐 3 곱하기 4 해주면은 4죠. 4가 나와서 뭐 4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코일수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 코일수는 뭐 총층인데 총층이 그래서 총 슬로스가 48이고 층수가 보면은 2층권이에요. 2층이라서 2고 그 다음에 밑에 2는 그냥 그대로 2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계산해 볼게요. 48 곱하기 이것까지는 계산 안 하고 슬로스만 계산해도 이미 답이 나왔죠. 1번이니까 이해해주면은 나누기 하면 48 들어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슬로스가 총상금 슬로스는 총상금이다. 슬로스는 총상극이다. 총상극이다. 한번 써드릴게요. 총상극이다. 근데 총은 총슬로스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48,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가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4.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푸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43번 보시면은 전압의 리플을 줄이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이 나왔네요. 전압의 리플. 리플에 좀 이거 같이 외워주세요. 뭐 따로따로 외우시면은 헷갈리니까. 리플의 전압이 나오면 병렬입니다. 리플의 전류가 나오면 직렬이에요. 그러면은 뭐 커패시터는 당연한 거고 커패시터는 기본적으로 맞고 커패시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지만 직렬이니까 이건 나가린 거고요. 전압이니까 병렬이어야 됩니다. 전압병 전류직이라고 외울게요. 전압병 리플일 때 전압병 전류직 전압병 전류직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는데 커패시터가 병렬로 접속돼 있다가 4번이겠죠. 4번. 네. 커패시터가 병렬로 접속한다. 왜냐면 리플은 전압일 때 병렬이니까. 리플이 전류일 때는 직렬이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현재 넘어갈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보시면은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전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리액턴스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임피던스는 높으면 좋은 거예요. 아닌 것을 물어봤잖아요. 리액턴스는 전압을 크게 한다. 크게 한다. 그래. 크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리액턴스는 전압을 리액턴스가 나왔으니까 작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작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력이랑 뭐 전기기기랑 뭐 회로랑도 약간씩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으면은 뭐 하나를 외울 때 같이 좀 뭐 외울 수 있는 거를 같이 외우면 좋죠. 그래서 리액턴스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임피던스는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고 하니까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률을 뭐 양호한 정률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크게 했다고 하니까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했다. 작게 해야 되는데 작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리액턴스는 작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45번 볼게요. 6국인 유도 전동기에 토크 R이 있다. 극수를 12국으로 변환하였다. 변환한 후 토크를 물어봤네요. 근데 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크는 비례합니다. 국수는 토크에 비례해요, 일단. 이건 뭐 굳이 암기는 일단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AC 모터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일반 전원에 연결하는 AC 모터를 보면 60Hz예요. 60Hz는 뭐 저희 나라 주파수인 거고, 그다음에 2극이면은 3600rpm이라고 뭐 AC 모터를 보실 일 있으면 한번 보세요. 4극이면은 1800rpm. 그럼 거의 한 80% 90%는 1800rpm이에요, 저희는. 왜냐면은 60Hz니까 헤르츠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1800rpm이 나옵니다. 뒤에 뭐 계산하는 공식을 쓸 건데, 뭐 RPM은 120 곱하기 F 나누기 극수인데, 계산해 보시면 60Hz이기 때문에 극수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4극이 되면은 1800rpm, 뭐 헤르츠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2극이 되면 3600rpm이 되는데, 왜 말씀드렸냐면은 한번 천천히 한번 풀이를 한번 볼게요. 굳이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토크 T는 천천히 어차피 이 공식 외우셔야 돼요. 70점 일단 저희는 7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은 연구실어 PA로 외우시면 돼요. 토크 T는 연구실어 PN. 토크 T가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토크는 일단 이거 하나 외울게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토크 T는 연구가 싫어서 PR이에요. 그래서 연구가 싫어서 PN, 연구 싫어 PN. 근데 N이 RPM이에요. RPS일 수도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RPM을 구하는 공식이 120 곱하기 F잖아요. 그 다음 밑에는 극수인데, 밑에 극수가 들어가니까 비례하는 관계죠. 토크티랑. 잘 한번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비례하기 때문에 극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는 느려져요. 속도는 느려지고 토크티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극수가 커지면은 속도는 떨어지고 토크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극수가 적어지면은 속도가 올라가고 토크가 적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천천히 나중에 지금 뭐 암기를 못 하신다고 해도 천천히 보세요.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극수랑 토크는 비례하게 돼 있어요. 정답은 토크가 이게 두 배가 지금 됐잖아요. 극수가 두 배가 됐기 때문에 토크도 두 배가 되는 거예요. 토크가 기존 R이니까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수랑 비례한다. 왜냐하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극수랑 비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좀 잘 모르시겠으면은 극수는 토크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속도는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네. 저희가 자동차를 생각할 때도 기어가 단수가 적으면 아니 뭐 단수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수가 적은 거는 잊어버리시고 속도가 느리면은 토크가 올라가잖아요. 힘이 세지고 그래서 저단에 넣잖아요. 저단을 이 극수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단에 놓고 하면은 토크는 올라가고 속도는 좀 떨어지죠. 그쵸? 그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극수는 토크에 비례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6번 보시면은 동기 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정답은 일단 2번이고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동기 전동기가 동기 조상기랑 같은 거예요. 동기 전동기를 동기 조상기로 쓰는 거죠. 역류를 조정하는 게 뭔가요? 동기 조상기예요. 동기 조상기는 역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동기 조상기랑 동기 전동기랑 같은 겁니다. 따로 외우지 마세요. 동기 조상기랑 동기 전동기는 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역류를 조절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역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47번 보시면은 삼성전원에서 이상전원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을 물어봤네요. 일단은 이건 외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스커트 결선인데 T결선이랑 같이 외워주세요. 지금 여기 T는 없는데 T는 있다고 생각하시고 스쿼트니까 T결선도 삼성전원을 이상전원으로 바꿀 수 있다. 스쿼트 결선은 T결선이랑 똑같은 거다. 근데 T결선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스쿼트를 생각하셔가지고 T결선도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삼성전원을 이상으로 바꿀 때 스쿼트 결선입니다.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스쿼트 결선. 또 생각하시고 T결선이다. 같은 거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48번 보시면은 이것도 풀 건데 풀이 난이도는 C 플러스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이 정도는 뭐 70점을 목표로 하니까 이거는 뭐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두 개를 암기를 할 건데 기계에서 많은 공식을 암기 안 할 거예요. 뭐 많이 외워도 15개 이하로 암기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외우세요. 근데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외울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압을 물어봤어요. 전압을 물어봤는데 전압 2를 물어봤을 때 두 개 공식이 있어요. 그냥 한글로 얘기하면은 444 뭐 444 폰이 있고 그다음에 2폰 자랑이 있어요. 폰을 사서 야 폰을 444 폰 그다음에 2폰 자랑 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은 444 폰이잖아요. 그냥 폰이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이게 뭐 최대 자속 뭐 최대 자속인데 뭐 그건 필요 없고 일단은 저는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공식을 444 폰 그다음에 2폰자는 2폰 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444 폰이고 그 다음에 2폰 자랑이라고 해서 2폰 자로 외울게요. 2폰 자랑 폰을 사서 너 폰을 좀 사서 2폰 자랑해라. 2폰 자 2폰 자는 여기서 얘기만 한번 했어요. 나중에 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폰 자는 이건 같이 외우셔야 돼요. 444 폰 2폰 자랑 써놓고 외우세요. 보시면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당연히 여기 폰인데 여기 이 F랑 P가 좀 틀리긴 해요. 그래도 어차피 뭐 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폰이 진짜 폰이다. 그래서 P고 여기에서는 F가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푸시다 보면은 F밖에 없으니까 저절로 알게 되세요. 그래서 몇 번 푸시다 보면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외우세요. 뭐 444 그다음에 뭐 폰인데 폰의 뭐 P는 뭐 여기 F일 거고 F가 보시면은 60Hz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약간 이 문제가 약간 제가 C 플러스라고 잡은 게 최대 자속이라는 말이 일단 안 나와요. 근데 최대 자속이 안 나오는데 단면적을 최대 자속 밀도에 곱하면은 최대 자속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없으면 이거 두 개밖에 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공식을 알고 있게 되면은 다른 게 곱할 게 없잖아요, 지금. 최대 자속은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단면적이랑 뭐 밀도를 곱해서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쉽게. 그래서 단면적 0.085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 1.5 그 다음에 곱하기 N1 있죠. 보시면은 1차의 건수비입니다. 근데 이것도 N도 마찬가지로 뭐 원을 굳이 뭐 외울 필요 있나요? 앞에 것만 이제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굳이 이것까지 숫자까지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우니까 그냥 뭐 최대 자속이다. 폰에 들어가는 5자는 최대 자속이다. 몇 번씩 생각하시고 몇 번 푸시다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444 그래서 60Hz 곱하기 0.085 곱하기 1.5 곱하기 120 해주면 됩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4.44 곱하기 60 곱하기 0.085 곱하기 1.5 곱하기 120은 407로 나오네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07로 나왔으니까 407로 일단은 만약에 이게 좀 외우기 좀 어려우시다. 문제랑 뭐 답을 뭐 풀이를 외우기 어렵시다. 그러면 일단 40 실력으로 외울게요. 40 실력. 40 실력. 40 실력이 안 좋다. 그리고 이 444 폰, 444 폰, 그 다음에 2폰 자랑 같이 외워주세요. 444 폰, 2폰 자랑.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렵다. 이 두 개만 최대 자속 부분에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최대 자속을 이 두 개만 곱해주면 최대 자속이 된다. 이것밖에 곱할 게 없으니까 좀만 생각하시면은 네,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9번 보겠습니다. 임피던스 전압이란 몇 번 보시면은 이걸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전격 전류가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 내부 전압 강화인데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의 내부 전압 강화입니다.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의 내부 전압 강화입니다. 전격 전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죠. 그 내부의 전압 강화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보시면은 보시면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옳게 배열된 것은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원무일이라고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원무가 1, 그래서 원무일이 된다. 원무일로 외울게요. 무버와 시험이랑 1차 입력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외우지 마시고 원무일로 외우세요. 원무일 1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무일. 정답은 1번입니다. 원무일이에요. 그다음에 51번은 이거는 어떻게 도출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을 외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비가 나오면은 아스, 알파스, 아스라고 외울게요. 이 형태는 분수 형태겠죠. 분수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올 건데 아스라고 외울게요. 알스라고 외우셔도 되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잘 쓰셔가지고 연상 암기법으로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2번 보시면은 52번 굉장히 쉬운 문제죠. 52번 보시면은 일단은 물어보는 게 입력 킬로와트를 물어봤네요. 킬로와트면 P는 VI인데 단상이니까 루트 3은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건수비가 있잖아요. 건수비는 어떤 비잖아요. 30회를 감았는데 여기 1을 감았다 그러면 30분의 1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코일에서. 코일의 비에 따라서 전압이 변경이 잘 되니까 전류는. 그래서 보시면은 30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V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I는 30이 있네요. I 왔고 V. 그 다음에 B가 그대로 30분의 1. 그래서 나눠주면은 6600이 되는데 킬로와트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V였는데 그러면 6.6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이거 계산기 안 찔게요. 어차피 계산기 치나 안 치나 똑같으니까 이 정도는 산수로 풀 수 있는 거니까요. 6600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거 꼭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이제 53번 보시면은 다이오드를 단상 반파로 나왔는데 이건 약간 연상 암기법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상에 전파가 나오면은 48, 0.91 가능성이 높고요. 단상에 반파가 나오면은 121, 45가 나올 이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전사팔, 09. 이거 뒤에 걸 먼저 외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일, 싸워. 그러니까 항일 투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반일일, 우리가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니다. 일본이랑.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전사팔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공구로 같이 공구를 하든지, 공구를 써서 싸우든지, 반일, 전사팔, 공구. 반일, 싸워, 전사팔, 공구.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단상 반파가 나왔잖아요. 반파니까, 반 121 아니면 싸워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단상 반파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이것만 했는데 보시면은 반 121 싸워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전사팔 공구로 외우시고 반일 싸워. 반 121 싸워인데 반 1만 생각하셔도 되고 네, 반 121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니다. 전사팔 공구에서 싸워로 외우시래요. 그리고 공구고 489 전사 8. 그 다음에 1, 2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니다. 반일로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니다. 전사 8, 공구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54번 보시면은 삼성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 극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일단 극수 변환 기동법 이건 농형인데 농형하면은 극수하면은 농형인데 얘는 농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그러니까 농형의 뭐 기동법인 극수겠죠. 그래서 농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고. 근데 극수가 답일 확률이 좀 높아요. 이건 알고 계세요. 그건 농형이다. 이것도 농형도 같이 외워주세요. 농형이 계속 보실 거예요.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농형이면 극수, 극수면 농형입니다. 그 다음에 55번 보시면은 어떤 전압을 물어봤네요. 제가 여기서는 공식을 하나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2는 2원 더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 앞뒤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340, 350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좀 CVT 문제 좀 약간 잘못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일정한 뭐 보시면은 전압은 하나만 있고 뭐 이 전압도 여기다 하나만 있고 해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압이랑 전압 하나랑 각도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코사인 세타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전압 하나 들어갈 거고 전압 하나 들어갈 거예요. 뭐 바뀌었으면 다시 넣으면 되죠. 전답 우리 객관식을 푸는 거니까 2도 사실 뭐 2원, 2투로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보시면 220 하나 들어갔고 220 하나 들어갔고 15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30도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원래 코사인 이 공식은 이거예요. 몇 번 보시다 보면은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는 몇 번을 하시다 보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시면은 도출이 될 것 같아요. 몇 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220 뭐 더하기 150 곱하기 코사인 30 가로는 마지막에 안 쳐도 되더라고요. 보시면은 350이 나왔죠. 정답은 2번인데 이게 앞뒤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앞뒤 바뀌어도 비슷해요. 정답은. 근데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뒤가 다르면은 값이 다르다는 건 알고만 계세요. 당연히 뭐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니까 340인데 340도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푸시다가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시험장에서 이게 앞뒤가 중요하다는 거를 곱하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앞뒤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6번 보시면은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에 저항값을 어떻게 해두어야 하는가. 저희는 70점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0이 나오면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도 0이 나온 걸로 할게요. 0으로 해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기학에서 특히 그런데 자기학에서 60%, 70%는 0이 나오면 답일 확률이 높아요. 어떤 거든 간에 0으로 해둔다. 그래서 0으로 해둔다가 나오면은 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저항값을 0으로 해둬야지 기동시에 맞는 거예요. 이게 0으로 해둔다. 근데 우리는 쉽게 암기를 하기 위해서 0이 나오면은 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다른 게 의심이 되더라도 한 번 더 보세요. 0이 나왔으니까. 내가 푸는 것보다 0을 찍는 게 60점, 70점 맞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57번 볼게요. 삼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불가능한 조합을 물어봤네요. 보시면은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델타가 3개가 있으면 불가능해요. 여기 델타 3개 있는 게 뭐 어디 있나요? 2개 있고 이거는 나가리고 델타 2개 나가리, 델타 2개 나가리. 하나, 둘, 셋. 얘가 정답인 거죠. 불가능한 조합은 델타 3개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저는 데라델델로 외웠어요. 데라델델. 데라델델은 불가능한 조합이다. 일단 델델은 안 좋은 거니까 데라도 뭐 델타가 많으니까 일단 3개는 불가능한 조합이고 데라델델로 외우셔도 돼요. 근데 알고는 계세요. 델타 3개는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이런 병렬 구조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편한 걸로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85번 보시면은 토크 속도의 곡선이 비례 취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가. 굉장히 어렵네요. 저항입니다. 저항. 그냥 저항으로 외우세요. 이 핵심 포인트만 보시고 토크 속도의 곡선에 비례 취하는 것은 저항이다. 2차 요로의 저항인데 저항만 외우면 되겠죠. 뭐 2차 요로의 저항이다. 2차 요로의 저항이다. 2차 요로의 저항이다. 토크 속도의 곡선에 비례 취하는 것은 2차 요로의 저항입니다. 58번 넘어갈게요. 59번 보시면 이거는 뭐 D급의 문제, D급. 이거는 무조건 푸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리고 60Hz고 사극이고 매분 회의 뭐 회전수를 물어봤네요. RPM을 물어본 거죠. RPM 매분이니까
뭐 몇 초면은 RPS를 물어본 거겠죠. 뭐 그것도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RPM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푸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모터 AC 모터 한번 귀에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다 1800rpm이에요. 사극이고 60Hz, 우리나라 60Hz이기 때문에 거의 1800rpm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험 출제자도 다 이 모터랑 그런 걸 다 쓰는 사람이고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쓰는 걸 내게 된단 말이에요. 1800rpm이니까 1800rpm이랑 비슷한 걸 내게 돼 있어요. 3600이나 3600도 뭐 2극일 때는 가끔씩 쓰긴 하는데 슬립이 3%인데 3% 너무 적잖아요.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출제 위원도 그냥 일반적인 뭐 AC 모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AC 모터 기준으로 냈구나 라고 느낌을 일단 알고 계시고 저는 이것만 딱 봐도 그냥 이게 정답이겠구나라는 걸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 사극이면은 1800rpm이라는 거는 계산을 안 해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뭐 120 곱하기 뭐 LH니까 60이고 극수가 사극이래요. 사극이니까 사극을 곱해주면은 1800rpm이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요. 잠깐만요. 네. 120 곱하기 60 한 다음에 극수를 밑에 나눠주면은 1800이 나오죠. 1800이 나왔는데 뭐 슬립이 3%가 발생을 한대요. 이거는 뭐 계산하는 저는 공식이 약간 좀 틀리게 계산을 해가지고 1800 나왔으니까 슬립이 나왔다 3% 나왔으면 0.97을 곱해주면 되죠. 0.4% 빼니까 1746이 나오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립을 뭐 계산을 안 하더라도 1800rpm이 나왔기 때문에 뭐 슬립이 3%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걸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RPM 공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120 곱하기 F 밑에는 극이 들어간다. 편하게 이거는 암기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 써놓고 암기를 하시든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60번 보시면은 60번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출하려고 하면은 도출하는 부분을 외우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유도 전동기의 관계를 물어봤네요. 유도가 나왔잖아요. 유도를 한다고 일단은 연상암기법으로 생각을 할게요. 1승 1패라고 생각할게요. 1승 1패. 1승 1 마이너스 승이니까 1승 1패잖아요. 1승 1마승. 1승 1마승. 1승 1패. 1승 1패. 그래서 1승 1패. 1승 1마승이에요. 그래서 1승 1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1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